남암산 남쪽 자락을 걷다. 6.25 전쟁 발발 후 민간인 집단 학살지 반정고개. 청량 반정고개는 한국 전쟁 발발 후 울산 보도연맹에 소속된 민간인들이 방첩대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학살 장소 중 한 곳이다. 당시 울산 경찰서에 감금된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최소 10차례에 걸쳐 밤마다 차례로 두 손이 철사줄에 묶인 채 대운산과 반정고개에서 직결 처형당했다.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들은 870여 명에 달했는데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412명뿐이다. 보도연맹은 1949년 6월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울산에도 1949년 12월 9일 결성됐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전향한 좌익 세력들이 전쟁을 기화로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 활동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죄 없는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것이다. 2021년 중구 약사동 309-2번지에 희생자위령탑이 세워졌다. 회야강 바닥에서 솟아나는 천연치료제 초정약수. 초정의 초는 산초나무를 뜻하는데 맵고 톡 쏘는 물맛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의 물기를 보면 진한 붉은 빛이 도는데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물로 밥을 지으면 밥이 청색으로 변한다. 현재는 약수터가 한 군데만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이 주위로 원탕, 이탕, 삼탕 등 약수가 솟는 곳이 군데군데 있었다고 한다. 초정약수는 피부병과 위장병 등의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외부에서도 피부병, 위장병 환자들이 이곳 산 밑에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웅촌면지에는 해방 후 이 약수로 오복사이다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다. 1970에서 80년대 오폐수 관로 공사 때문에 약수의 성분이 약해지고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점차 줄어들었다.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조선 후기 자암서원. 1804년 순조 4년 연안차씨 문중에서 통천리 631번지에 통천사를 세워 문절공 차운부를 제양했다. 뒤에 강렬공 차운역을 추가로 배양했다. 그 후 1843년 헌종 9년 통천리 자암동 잿밥골에 새로 지어 지명에 따라 자암원이라 했다. 1861년 철종 12년에 자암서원으로 격상됐다가 1868년 고종 5년 서원 철폐 명령에 따라 회철됐다. 1920년 차진용과 차세규 등이 전학후묘 형식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복원했다. 회야댐이 건설되면서 1998년 전후로 주민들은 모두 이주했다. 매년 9월 두 번째 정일에 재향을 올린다. 차원부는 세종 때 황보인의 청원으로 신원돼 시중에 추중됐다. 순천 우남사에서도 재향하고 있다. 장날까지 곡천장에 넘겨준 대복 5일장. 웅촌에는 오래전부터 대복, 곡천, 검단장 등 세 곳의 시장이 있었다. 대복장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1920년대에 개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34에 간행한 울산읍지에 울산장을 비롯한 13군데의 5일장과 상설시장인 방어진 시장이 기록돼 있다. 그중 대복장은 명산장과 함께 1일과 6일에 연다고 돼 있다. 인근의 주민들은 오복장, 약천장, 돌티미장, 대양장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왔다. 대복장은 일제강점기 울산과 부산을 잇는 신장로 개설로 곡천장 인근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1932년 3월 1일 시장을 여는 날짜인 1일과 6일을 곡천장에 넘겨주고 흡수됐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시장이 1960년 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폐장됐다고 전한다. 이 시장에서는 언양, 덕하, 서생의 상인들이 장작과 솔가리 등 땔감과 대소쿠리 등 농가의 일상용품과 농기구 등을 판매했다. 웅촌면 주민들은 고사리, 취나물 등 산나물 위주로 팔았다고 전한다. 손가락 잘라 부모 살린 효자 이춘근 이원식 형제.
영남읍지를 비롯해 각종 읍지의 형제의 효행이 기록돼 있다. 이춘군의 기록에는 죽은 혹은 죽기 직전에 어머니 입에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어 살려냈고 아버지의 병원에는 얼음이 갈라지며 물고기가 스스로 나왔다고 한다. 이원식은 부모가 죽기 직전에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어 소생시켰다고 기록돼 있다. 부부길기를 남긴 박계숙 박취문 부자묘소. 박계숙은 조선 후기 무신으로 24세가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양부와 함께 창의해 전공을 세운 울산 임난의사로 녹훈된 인물이다. 1594년 선조 27년 무과 병과에 급제했다. 1605년 37세 때 일당백 장사에 선발돼 함경도 회령에서 부방 생활을 했다. 이후 선전관, 훈련원 부정의 관직을 역임했다. 1638년 자헌대부가 됐으며 1646년 6월 26일 사망했다. 박취문은 박계숙의 아들로 1644년 28세에 무과 별시에 급제한 후 그해 겨울 신규 무과 급제자 자격으로 부친과 같은 함경도 회령과 경성에서 부방 생활을 했다. 이후 선전관을 거쳐 경상좌도 병영과 동래 수영의 우후를 거쳐 훈련원 부정을 지냈으며 인동, 갑산, 김해 등 6고을 수령과 진주, 경주 등 5고을 영장을 역임한 후 울산으로 낙향했다. 내오산 만회정은 그가 낙향에 건립한 정자다. 부자가 남긴 부부길기는 학술적인 가치가 높고 무관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호랑이로 일생을 마친 복골 홍씨 효자. 남암산 남쪽 산자락에서 정상을 향해 남북 방향으로 복골이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홍씨라는 어느 청년이 살고 있었다. 홍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개 100마리를 잡아먹으면 어머니 병이 낫는다고 했다. 변신술을 할 줄 알던 홍씨는 호랑이로 변해 개를 잡아다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런데 홍씨가 마지막으로 개를 잡으러 가려고 호랑이로 변신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말았다. 호랑이로 변한 홍씨는 결국 다시 사람의 모습을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온다. 사찰의 흔적이 발견되는 대양사 터. 남암산 남쪽 자락에 웅촌 대양사 또는 태양사로 전해오는 절터가 있다. 대복의 옛 이름이 대양이고 조선시대 지방으로 출장 온 관리에게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하던 대양원이 인근에 있었다. 대복마을에는 대양교라는 다리도 있다. 대복리 큰모 서쪽을 대양사터로 추정한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어른 새끼 손가락만 한 청동 부처와 창날,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지표조사에서도 기와 조각, 자기 조각 일부가 발견돼 절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지금도 밭둑과 논둑에 박혀있는 기와 조각을 발견할 수 있다. 대복 큰못 지키는 절터골 돌부처. 대양사 동북쪽 깊은 골짜기를 절터골이라고 부른다. 대양사 절터를 지나 산길을 오르다 보면 여기저기 돌탑을 쌓아놓은 곳을 만난다. 그 가운데 돌담장을 두른 돌부처가 있다. 불두와 오른손은 새로 제작한 것이다. 어깨 너비가 53cm이고 무릎 너비는 75cm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신통력이 있는 부처로 알려졌다. 근처에 대복 큰 못을 쌓던 중에 2번이나 못둑이 터져 피해가 많았는데 불두를 얹어 놓은 뒤에는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한다. 글 김진곤 울산 양산지역 사도서관 관장,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 조은미 울산 향토사답사회 사무국장. 사진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